자, 이제 지상권 제도 볼까요? 361페이지 361 지상권의 내용 279조 조문이 있는데 찾으셨어요? 자, 먼저 좀 읽어봅시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일단 소유 동그라미 하시고 그다음 사용 동그라미 합니다. 지상권은 어떻게 개념 정의하든지 간에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소유, 사용 이란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용어 정리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밑줄 하시고 거기다가 지상물이라고 쓸까요? 지상물. 그러니까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은 지상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칠판으로 올까요? 이 사람 이제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건물 같은 거 이렇게 짓고 싶은 거예요.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 같은 거 이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으면 되죠.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으면 되는데 토지를 이제 살려면 매수 대금이 많이 되니까 그 돈이 이제 부족한 경우에 빌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건물 같은 걸 짓기 위해서 갑의 땅을 빌리는 방법은 물건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래요. 다시 뭐도 있고 뭐도 있다. 물건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요 물건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가 이게 지상권이고 채권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는 이건 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권은 물권법 시간에 배우고 임대차는 계약법 시간에 배웁니다. 이렇게 건물 같은 걸 짓기 위해서 남의 땅을 물권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가 이게 지상권인 거예요. 그럼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갑하고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의 땅을 직접 써도 좋다라고 둘이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상권 설정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 지상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갑하고 계약을 맺는 거니까 지상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 몇 조가 적용될까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몇 조가 적용되는 거죠? 186조가 적용돼서 지상권 취득하려면 우리 등기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면 우리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을의 이름 뭐죠? 지상권자. 갑의 이름은 지상권 설정자. 즉 누가 누구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그다음 을은 지상권을 설정한 사람이에요? 지상권을 설정받은 사람이에요? 지상권을 설정받은 사람. 지상권을 설정받아서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이 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이 지상권의 경우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받은 이유는 뭐죠? 지상권을 설정받은 이유는 뭘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은 이건 뭐라고 말한다? 지상물. 그러니까 지상권은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뭐하는 권리? 사용하는 권리. 다시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가 이게 지상권인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대지라는 겁니다. 현재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뭐죠? 그러니까 현재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도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상권의 뜻이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현재 타인의 토지를 쓰는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물을 지으면 되니까 현재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도 지상권이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지상권 설정받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건물이 태풍 불어서 박살난 거예요. 그럼 을의 지상권은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존속해야 되죠. 존속해야만 건물을 또 지을 수 있게 되니까 결국 결론은 지상권은 지상물에 함께 따라다닌다, 안 따라다닌다? 뭐죠?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고 그다음 지상물이 없어져도 지상권을 그대로 존속하는 거니까 지상권은 지상물에 함께 따라다닌다, 안 따라다닌다? 안 따라다니죠. 그러면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성이라고 말하는데 꼭 외우셔야 돼요. 지상권에는 부정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칠판 보고 이제 말로 해볼까요? 지상권의 뜻이 뭐죠? 늘 소유, 사용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다시 지상권의 뜻이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 그러면 지상권자 을은 갑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갑에게 사용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직접이죠. 왜 직접이죠? 지상권이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상권자는 갑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자는 적극적 의무를 질까요? 소극적 의무를 질까요? 그러니까 을이 자기 땅을 쓰는 거 그냥 참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는 적극적 의무를 진다, 소극적 의무를 진다. 소극적 의무. 일단 참아주기만 하면 된다. 이걸 인용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지상권 설정자는 무슨 의무만 부담한다. 소극적 인용 의무만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 볼까요? 362페이지 가서 딱 중간에 양가로 2번 딱 중간에 양가로 2번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다 찾으셨어요? 거기 암기. 양가로 2번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다. 거기 암기. 그리고 세 줄 밑줄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자, 더 줄여봅시다. 현재 지상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고 지상물이 멸시를 하더라도 지상권을 그대로 뭐한다? 존속한다. 이걸 두고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지상권에는 부정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맨 밑에 내려옵시다. 맨 밑에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입니다. 다시 맨 밑에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쪽에 오시면 먼저 요 의미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료의 지급이 지상권에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립 요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지상권 설정 계획을 체결하면서 지료 내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내는 경우가 많을까요? 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 같은 걸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획을 체결하는 경우에 우리 갑의 땅을 최소 30년 동안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을 한번 설정해 주면 갑은 30년 동안 자기 땅을 못 쓰게 되니까 당연히 지료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러니까 지료 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대신 지료의 지급이 지상권에 무슨 요건은 아니다. 성립 요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권 설정 계약서를 봤더니 지료에 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지료에 관한 내용이 없어도 얼마든지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대신 현실적으로 지료 내는 경우가 많다. 안 내는 경우가 많다. 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남의 물건 빌려 쓰는 권리들은 존속기간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존속기간. 먼저 오른쪽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다음 장 넘어가서 네모 4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거기 별표. 먼저 280조 갑시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찾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간은 다음에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단축하지 못한다 몇 줄 하시고 단축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최소 이 기간만큼은 꼭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뜻이에요. 이런 걸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거기 또박또박 써놓을까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그래서 지상권에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 외우셔야 되겠어요. 먼저 2로 갑시다. 석조, 석회조, 연화조 찾았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20개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30년. 석조 건물의 석조는 뭐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돌로 만든 거고 그다음 석회조는 시멘트로 만든 거고 연화조는 기와가 아니고 붉은 벽돌을 말하는 겁니다. 대신 쓰지는 마세요. 뭐 돌, 시멘트, 붉은 벽돌 이렇게 쓰지 마시고 중요한 키워드는 견고예요. 견고. 그러니까 딱딱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획을 체결했다. 그럼 이때 최소 몇 년간 땅 쓸 수 있다는 거예요. 30년. 그다음 수목 동그라미 합시다. 견고 수목의 경우에 몇 년?
30년. 그다음 2호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몇 년? 15년. 3호 갑시다. 건물 위에 공작물인데요. 공작물 동그라미 합시다. 예, 공작물은 인공적으로 만든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인공적으로 만든 물건. 그런데 건물 위에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몇 년간 쓸 수 있다는 거죠? 5년. 5년. 일단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지상권의 경우에 최소 땅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견고 수목의 경우에는 몇 년? 30년. 그다음 공작물, 이때 말하는 공작물이 건물 이외의 공작물을 말하는 겁니다. 밑에 건물 이외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몇 년? 5년이고요. 그다음 이도 저도 하는 경우 이게 15년입니다. 30년, 15년, 5년 이렇게 각각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최소 땅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항 갑시다.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전항의 기간까지 뭐한다? 연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올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존속 기간을 40년으로 정했어요. 이런 건 돼야 안 돼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기로 하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존속 기간은 40년으로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건 돼야 안 돼요? 되죠. 이때는 견고한 건물을 지을 목적인 거니까 최소 몇 년간 땅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30년간 땅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거보다 길게 정하는 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다음 철근 콘크리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존속 기간을 20년으로 정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20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30년으로 뭐한다? 연장한다는 겁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와세요. 양가로 2번. 판례 바로 밑에 양가로 2번. 그러니까 지상권의 최장 존속 기간, 최장 동그라미 할까요? 지상권의 최장 존속 기간 제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 그런 규정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몇 년 넘지 마라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과연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판례는 영구무한의 지상권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밑에 내려올까요? 281조인데요. 맨 밑에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조의 최단 존속 기간을 한다 그랬으니까 전조의 최단 존속 기간을 한다 밑줄 하시고 거기다가 30년, 15년, 5년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요 각각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따져서 30년짜리 줄 건 30년 주고 그다음 15년짜리 줄 건 15년 주고 5년짜리 줄 건 5년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다음 써먹을 만한 게 2항인데요. 지상권 설정 당시에 그다음 잘 밑줄 할까요?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다음 끝에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쭉 밑줄 하시고 그러니까 2호니까 몇 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15년. 그러니까 15년으로 본다고 고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상권은 몇 년으로 본다? 15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을 체결하면서 존속 기간은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기로 하면서 존속 기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는 몇 년으로 되는 거예요? 이때는 견고한 건물이니까 몇 년이 되는 거죠? 30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조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존속 기간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이때는 몇 년으로 된다? 15년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건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한 거예요? 정하지 않은 거예요? 정한 거죠. 철근 콘크리트 건물, 목조 건물이니까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냥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지 목조 건물인지 정하지 않고 그냥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했는데 존속 기간이 빈칸인 거예요. 그럼 이때는 몇 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중간짜리. 몇 년으로 본다? 15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중간짜리를 준다는 겁니다. 몇 년? 15년. 그럼 잘 생각해 보면 공작물이 뭐죠? 공작물. 그냥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건 다 공작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목은 공작물에 해당돼야 안 돼요. 수목. 그 수목은 공작물이 아니죠. 수목은 사람이 뚝딱뚝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 이 수목은 오른쪽에 가볼까요? 두 번째 줄 끝에 오른쪽 두 번째 줄 끝에 따라서 다음부터 밑줄합니다. 수목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20개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존속 기간을 정해도 최소 몇 년간 보장해 주죠? 30년.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30년간 보장해 주니까 20개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최소 몇 년간 토지를 사용할 수 있죠? 30년. 그러니까 언제나 몇 년이다? 30년. 언제의 뜻을 써놨죠? 존속 기간을 정했든 정하지 않았든 최소 몇 년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30년. 자, 그 다음에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양가로 2번인데요.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에 보면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거기 양가로 2번은 암기. 양가로 2번은 암기.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존속 기간 40년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40년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합의에 의해서 다시 계약을 연장하는 거 당연히 돼야 안 돼요. 되죠? 이렇게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고 난 다음에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건 내자로 약정갱신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갱신? 약정갱신.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정갱신을 하면서 다시 또 40년으로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다음 약정갱신을 하면서 이제 20년으로 하자라고 하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안 될까요? 아까 이렇게 지상권의 경우에 최단 존속 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40년짜리의 경우에 약정갱신을 하면서 최소 몇 년간 보장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30년간 보장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20년으로 정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럼 20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30년으로 뭐 한다? 연장한다는 겁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무슨 갱신이다? 약정갱신. 약정갱신의 경우에 갱신한 날로부터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처리해야 될 게 283조인데요. 283조. 자, 거기에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1항 읽어봅시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자, 먼저 건물 기타 공자물이나 수목을 위출하시고 거기다가 지상물이라고 써볼까요? 읽을 때 좀 불편하니까 지상물로 바꿔서 하면 읽기 좋아진다는 겁니다. 지상권이 소멸했는데 지상물이 무한 때,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뭘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이 아니고 그냥 갱신 청구권. 토지를 한 번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이건 갱신 청구권이고요. 건물을 한 번 더 쓰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용어가 좀 달라요. 여기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갱신 청구권. 자, 그러면 칠판을 잘 들여다보세요. 자, 그러면 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존속기간을 40년으로 정하는 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40년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상권도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상권도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의 물건 빌려 쓰는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 권리가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는 원래 어떻게 법률관계를 정리를 해야 될까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을은 일단 건물 같은 거 다 철거를 하고 토지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원래 상태로 만들어서 가볍게 되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가볍게 되돌려주고 을은 이제 다시 다른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 같은 걸 짓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원래는 건물 같은 걸 철거를 하고 토지를 가볍게 돌려주고 다른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건물을 철거하는 것 자체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그 다음에 을이란 사람이 여전히 건물의 소유자니까 을은 계속 갑의 땅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을에게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지상권자에게 먼저 이걸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다? 갱신 청구권. 요건은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하고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에게 토지를 한 번 더 사용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꼭 외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갱신 청구권은 얘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이게 청구권일 때하고 형성권일 때 다른 점이 있어요. 이건 이쪽에 좀 봅시다. 매매 계약까지 한번 해보죠. 갑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밑에 요 매도인 갑의 권리가 뭐죠? 매도인 갑의 권리가 대금 지급 청구권이죠. 대금 지급 청구권. 그러면 갑은 건물을 팔았으니까 을에게 돈을 달라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대금 지급 청구를 했을 때 을이 이에 대해서 승낙을 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해 주는 행위를 해야만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이 달성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청구권의 경우에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한다?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청구권의 경우에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한다?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번엔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당했으니까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 취소하면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죠?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취소하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시 취소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 맞는데 이때 을이 승낙해야만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요. 승낙이 없어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요. 승낙이 없어도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직접 변동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청구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고 형성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법률 효과가 곧바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갱신 청구권은 얘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 틀리면 안 돼요. 다시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의 갑보고 계약을 연장해줘라고 갱신 청구를 한 겁니다. 갱신 청구에 관해서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이게 청구권이니까 갱신의 효과가 생기려면 반드시 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승낙할 거냐 말 거냐는 의무예요, 자유예요? 자유죠. 그러면 만약에 을의 갱신 청구에 대해서 갑이 이제 승낙을 해준 거예요. 그럼 둘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약정갱신이 되는 거예요. 약정갱신. 그러면 아까 봤듯이 갱신한 날로부터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얘가 청구권이니까 승낙할 거냐 말 거냐가 의무예요, 자유예요? 자유. 그럼 갑이 이에 대해서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럼 갑이 갱신을 거절했을 때 을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뭘까요? 건물 네가 사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2항입니다. 그게 2항. 지상권 설정자가 찾았어요? 자, 2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는 그게 갱신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도 이름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네, 꼭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얘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얘는 형성권이에요. 다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그러면 이때 요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럼 이때 을이 갑보고 건물을 사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형성권이니까 갑에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곧바로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을이라는 사람이 갑보고 건물을 사라고 말하면 갑은 반드시 건물을 사야 돼요? 안 살 수도 있어요? 반드시 사야 되죠. 왜냐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뭐기 때문에?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 그 다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얘는 형성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갑이 건물을 안 사는 방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갱신 청구를 해서 갑이 거절을 하고 을이 건물을 사라고 말하면 갑은 반드시 건물을 사야 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갑이 건물을 안 사는 방법은 뭐예요? 을이 갱신 청구를 했을 때 이에 응해주면 건물을 안 사는 방법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상권자를 보호를 해주고 있으니까 일단 순서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먼저 지상권자는 먼저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했을 때 어떤 권리를 행사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곧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먼저 하고 갱신 청구권을 먼저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책에 가세요. 필요한 내용을 밑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갱신 청구권의 니은번, 갱신 청구권의 니은번 세 줄 밑줄 하면서 따라오세요.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 따라서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로 곧 갱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잘 볼까요?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 청구에 뭐예요? 응하여 승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갱신 계약을 해야만 갱신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니은번 또 세 줄 밑줄합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이는 형성권. 따라서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지상권 설정제 뭐 없이도 승낙이 없어도 곧바로 지상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럼 칠판 보고 따라오세요. 갱신 청구의 요건은 뭐죠? 갱신 청구의 요건. 칠판에서 찾아보세요. 갱신 청구 요건은 이거죠? 만료 플러스 현존. 만료는 뭐죠? 존속기간 만료. 그러니까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할 것. 근데 현존은 지상물이 현존할 것. 이게 갱신 청구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 요건은 뭐죠? 만료 플러스 현존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되죠. 토지 소유자의 갱신 거절. 이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지상권의 효력을 가볼까요? 지상권의 효력 366페이지. 여기도 크게 목차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지상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토지 사용권이죠. 양거로 1번에 갑시다. 지상권자는 설정 행위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직접. 거기 하나 동그라미 하시고 일단 두 번째 줄에 갑시다. 반면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끝에 밑줄 할까요? 무슨 의미로 부담한다? 소극적 인용 의무. 이거 말하는 겁니다. 지상권자가 물권자니까 토지를 직접 쓰는 거고 지상권 설정자는 을이 자기 땅을 쓰는 걸 그냥 참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의무만 부담한다? 소극적 인용 의무. 그 다음에 양거로 3번에 가세요. 물권적 청구권 땡땡 하시고 물권적 청구권 땡땡 하고 거기 두 가지라고 씁시다. 물권적 청구권 옆에다가 두 가지. 자, 그러면 요 지상권자 을의 권리가 일단 두 가지예요. 먼저 지상권이라는 본권이 하나 있고 토지를 직접 사용하니까 사실상 지배하니까 뭐도 있죠? 점유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의 권리가 두 개인데 뭐가 있죠? 지상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3자가 지상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를 하면 지상권에 대한 침해가 생긴 거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때 물권적 청구권은 한 개다, 두 개다. 두 개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에 기한?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두 번째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권리가 서로 뭐한다? 병존. 그리고 지상권의 처분 점 2번 별표. 지상권의 처분 별표. 거기는 바로 필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지상권의 경우에 지료 지급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 건물 같은 거 짓고 나무 같은 거 심기 위해서 많은 자본을 투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 지상권 처분 옆에다 바로 필기를 합니다. 먼저 지상권 처분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지상권을 돈 받고 팔 수 있죠. 지상권 양도할 수 있고요. 또 지상권의 대상으로 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줄 수 있어요. 임대차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차임을 받으니까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끝에 담보 제공을 씁시다.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지상권을 담보로 해서 제3자가 돈을 빌리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상권의 처분 방법은 총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다는 겁니다. 양도, 임대, 담보 제공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지상권의 처분 방법 세 가지는 뭐라고요? 양도, 임대, 담보 제공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그 뒤에 이걸 반드시 꼭 필기를 합니다. 이때 세 가지 행위를 할 때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다시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으면서 지상권자 너는 이러이러한 처분을 못한다 이렇게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의 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도 필요 없고 금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처분은 완전 자유예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의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 점이 전세권하고 살짝 다른 게 있어요.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 처분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설정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지만 전세권의 경우에는 설정 행위로서 전세권의 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확실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갈까요? 지료 내용 좀 살펴봅시다. 지료 368페이지에 가서 지료.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가서 지료의 지급은 쭉 한 번씩 읽어볼까요? 지료의 지급은 읽어보세요. 내용은 쉽죠.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료 내는 경우가 많다. 안 내는 경우가 많다. 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필요한 거 2번 첫 번째 밑줄합니다. 지료는 금전에 하나한다. 하나지 않는다. 하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콩, 쌀 이렇게 물건으로 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거로 2번 지료 증감 청구권에 증감 동그라미 하시고 지료 증감 청구권에 증감 동그라미 하고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지료가 토지에 관한 찾았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감 청구권. 이게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료를 한번 정했는데 지가가 이제 상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 측에서 지료 증액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자의 승낙이 없어도 증액의 효과가 곧바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다음 요 지가가 또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자 측에서 지료 감액 청구를 한 거예요. 지료를 깎아달라고 청구를 하면 지상권 설정자의 승낙이 없어도 감액의 효과가 곧바로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증감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지료 증감 청구권, 전세금 증감 청구권, 그다음에 대금 감액 청구권, 차임 증감 청구권 이런 것들은 다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관계된 것 중에서 증감, 감액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다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내려오세요. 지료 체납의 효과 별표. 양으로 3번 지료 체납의 효과 별표. 287조인데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2년 이상 내목간 치고요. 그다음 끝에 소멸 청구를 내목간 쳐볼까요? 소멸 청구. 그럼 이게 청구권인가요? 형성권인가요? 그러니까 지상권에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청구권에 해당해요? 형성권에 해당해요? 아까 여기 봐봐요. 여기. 청구권의 경우에는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형성권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승낙이 없어도 법률 효과가 곧바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자 쪽에서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를 하면 지상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지상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승낙이 없어도 소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승낙이 없어도 소멸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일단 3개 외워야 되겠네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다음 지료 증감 청구권, 그다음에 지상권 소멸 청구권. 매수 청구권, 증감 청구권, 소멸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자, 그러면 몇 년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2년 이상. 그럼 칠판 하나 볼까요? 지료를 매년 말에 100만 원씩 내기로 약정을 한 겁니다. 매년 말에 100만 원씩 내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지료 100만 원을 안 낸 겁니다. 그다음 2001년도에 또 지료 100만 원 안 냈고요. 그다음 2002년도에 또 지료 100만 원 안 낸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말에 100만 원씩 내기로 했는데 요 3년 300만 원 이제 체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 당연히 소멸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이런 경우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딱 2년 체납했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다음에 2001년도엔 또 지료 100만 원을 다 낸 거예요. 그리고 2002년도에 지료 100만 원 안 낸 겁니다. 그럼 좀 전에 건 연속해서 체납을 한 경우고 여기는 띄엄띄엄 체납한 경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소멸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디를 외워야 되냐면 2번이 포인트인데요. 이때의 2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잘 따라옵니다. 이때의 2년이란 연속된 2년간의 지료 체납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다시 이때의 2년이란 연속된 2년간의 지료 체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걸 잘 외워야 됩니다. 체납한 지료의 합산액이 2년분에 이르면 된다는 의미이다. 체납한 지료의 합산액이 2년분에 이르면 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안 낸 돈을 다 더해서 몇 년치가 되면 2년치가 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얼마 냈죠? 100만 원 안 냈죠? 여기 100만 원 안 냈으니까 안 낸 돈을 다 더해서 얼마가 돼요? 200만 원이 되니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마지막 남은 거. 보통 그 지료 중에 일부는 내고 일부는 안 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일부는 내고 일부는 안 내는 거. 예를 들어서 요 2000년도에 50만 원 내고 50만 원 안 낸 겁니다. 2001년도에 50만 원 내고 50만 원 또 안 냈어요. 2002년도에
50만 원 되고 50만 원 안 낸 겁니다. 그러면 체납한 횟수는 몇 번이에요? 3번이니까 3년이죠. 체납한 금액은 150이죠. 그럼 소멸 청구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까 끝에 그 2년의 뜻이 체납한 지료의 뭐가? 합산액. 체납한 지료의 합산액이 2년 내 이르면 된다고 돼 있으니까 안 낸 돈을 다 더해서 2년치가 돼야만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안 낸 돈을 다 더하면 얼마밖에 안 돼요? 150밖에 안 되니까 아직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 내려올까요? 오른쪽 아래 소멸 효과 쪽에 갑시다. 소멸 효과 285조에 가세요. 1항만 한번 읽어봅시다. 1항.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그 밑에 내려오시면 양가로 1번에 수거권과 원상의 보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자, 그렇게 밑줄을 하고 수거권과 원상의 보 뒤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합니다. 이 지상권의 경우에 지상권자에게 수거권과 원상의 보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잘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을 소멸하면 이 지상물을 수거할 권리도 있고 그다음 수거를 해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토지를 원래대로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물을 수거해서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 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 수많은 지상권 소멸 중에서 요거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을 소멸하고 그다음 지상물이 현존한 경우에는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다? 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했을 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수거권과 원상의 의무가 있는 게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상권 소멸 중에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지상물이 현존한 때는 다시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통해서 지상권자를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2번에 1번인데요.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찾았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끊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세자인데 그 세자가 뭘까요? 뭘 골라야 되죠? 상당한? 상당하지가 않아요. 정당한? 정당하지 않아요. 뭘 골라야 될까? 세자. 예? 중요한 단어는 설정자. 그러니까 첫 스타트에 보면 지상권 설정자가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지상권자에게 지상물 매수용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지상권 설정자의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용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잘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상권이 끝났어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게 있는 게 갑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시가만큼 돈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이 건물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상권자에게도 지상물 매수용권이 있고 누구에게도 지상권 설정자에게도 지상물 매수용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대신 이 두 권리는 서로 충돌해요, 충돌하지 않아요?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상권자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을은 갚고 건물을 뭐하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사라라고 청구를 하는 거고 그다음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의 건물을 자기한테 팔아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니까 이건 절대 충돌하는 권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내려와서 양거로 3번 지상권자의 유익비 동그라미 합시다. 유익비. 그건 그림 보고 해결하도록 하겠어요. 아까 지상권자는 토지를 직접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요 토지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의 이름이 그게 필요비예요. 그 필요비는 그냥 누가 부담하는 거죠? 지상권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볼까요? 지상권자에게는 뭐는 없고 필요비 상환청구권 없고 뭐만 있다? 유익비 상환청구권만 있다는 겁니다. 전세권자도 똑같아요. 전세권자도 직접 사용 수익하니까 전세권자도 필요비 상환청구권 없고 유익비 상환청구권만 가지는 겁니다. 이게 크게 내용을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특수지당권 보도록 하겠습니다.